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 제목은 멋지게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인생을 참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에 쫓기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고통을 겪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정말 이게 즐겁고 재미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 지나고 보니 정말 인생은 짧은 거구나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 네 번째는 심사숙고, 다섯 번째는 호사다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참 짧다. 정말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바쁘게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하루가 참 길다고 이렇게 느낀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최근의 하루는 참 빨리 간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시간이 너무 안 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짧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혹이라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내가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딱 공평하게 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 이걸 정말 시간 활용을 잘 하는 사람, 아니면 시간을 버티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남는 게 다르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며 명예고 여러 가지가 다 살다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가족. 첫째 가족이에요.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가족 먼저 챙기세요. 누굴 챙기겠어, 그죠? 참,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웃,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소중한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게 급하구나. 이거 빨리 해야 되구나. 막 이렇게 조급하게 안달나게 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하실 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저도 뭔가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조급해요. 아직도. 빨리 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이거 빨리 도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더라. 그래서 좀 더 모든 만사에 조금 더 조급하게 바라다 봐야 된다. 그 꼬린 지점까지 빨리 가서 대회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어차피 인생은 보니까 마라톤이에요. 완주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걸어갈 때 나 혼자 가기보다는 함께 동행을 해서 가는 게 훨씬 좋더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앞만 보고 나 혼자서 그냥 달려가는 거, 거기보다는 인생의 길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다음에 다가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거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장 공감이 되고, 제가 가장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은 그냥 그 위험에 대한 거, 이런 걸 대비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아무리 책에서 지식적으로 전달해도 경험하지 않고는 경험보다 스승은 없더라는 거예요. 느껴보고 내가 해보고 행해보고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보니까 고사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 실패, 위험에 있는 부분을 대비하라. 그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잘 살자. 네.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뭐 멋지다는 게 누구한테 인정을 받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내 인생 남이 살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산다. 이왕 사는 건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렇다고 폼 잡자는 게 막 무리해서 엉뚱한 거 하자는 게 아니고 멋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 그래서 어떻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거 한 번씩 챙겨보고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이제 이게 공감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참조하시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행. 혼자 가기보다는 함께 가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건강이 뭐 전부 다, 우리 몸, 신체 전부 다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142번째 시간은 눈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게 양쪽의 눈을 좀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경을 끼다가 요즘은 안경을 안 끼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불편하게 이렇게 안경을 안 껴도 좀 편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불편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눈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습관이죠. 습관을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눈의 피로.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뭐 TV든 휴대폰이든 신문이든 책이든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보더라도 참 눈이 피곤하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눈을 좀 감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눈 운동 뭐 휴대폰을 보고 한 후에는 조금씩 이렇게 쉬어주는 방법이 좋다. 두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를 예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눈 보호 장구, 뭐 외출을 한다든지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등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 자, 네 번째는 이제 식사, 먹는 거, 건강 식단, 눈에 좋은 거. 그래서 뭐 건강식품이든 그다음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눈에 좋은 그런 식단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운동, 그리고 금연. 특히 시력에는 뭐 담배가 그렇게 안 좋은가 봐요 지금. 그리고 여섯 번째, 눈 비비기.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절대 웬만하면 눈을 비비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먼지가 들어가고 이러면 좀 비비고 이랬는데 눈은 비비고 하는 그런 건 좀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돼요.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비비고 그러면 시원할 때도 있는데 그게 망막, 렌즈 이런 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라든지 화장 이런 부분을 좀 착용하는 걸 자제한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건강은 이게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그 부위가 그쪽이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저의 경우도 이제 신경 쓰고 진짜 미루다 안과를 가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병원 찾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좀 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챙기면 아무래도 사용을 하는 건데 좀 길게 좋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화가 돼서 가니까 결국은 수술을 하고 이러는 걸 겪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눈의 피로를 이제 줄이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장시간 TV든 폰이든 책이든 뭐 신문이든 이런 걸 너무 오래 집중해서 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잠깐 쉬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2시간 정도만 보면 20분 정도는 눈을 좀 쉬어주고 20분마다 이렇게 20초씩 약 뭐 6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좀 물체를 보고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운동들도 좀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구 건조 예방. 저도 지금 이거 안약이라고 그러죠. 안약이라고 그러나? 저기를 조금씩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침침하고 이제 마른 느낌, 마른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저기, 안약을 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이죠. 인공 눈물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조금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 눈물도 하루에 이제 두세 번 정도, 어떤 분은 뭐 수시로 열하는데, 상황을 보면서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하루에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피곤할 때, 그리고 눈이 좀 이렇게 건조할 때 활용을 하면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요즘은 외출을 하면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낍니다. 웬만하면 끼고, 그 피로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야간에 운전을 할 때도 야간 운전에 맞는 또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용을 하고, 낮 시간에는 모자도 햇볕을 가리는 그런 걸 요즘은 뭐 착용을 안 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피곤해서라도 착용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좀 하는 게,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건강식단. 황산화제가 들어있는 비타민 A, B, C, E,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루테인,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저도 루테인, 뭐 이런데 눈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 이런 걸 좀 같이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타민 C 뭐 다 필요하네요. 다 필요하고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콩, 견과류 뭐 다 필요하네요. 당근, 호박, 아연, 굴, 쇠고기 등등 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 식단을 짜서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운동. 눈뿐만 아니라 뭐 모든 신체에는 역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사 질환을 예방을 하는 규칙적인 운동. 너무 눈에 압력을 주는 그런 운동은 좀 자제를 하고요. 그다음 가볍게 이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금연, 흡연이 상당히 눈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눈 비비는 거, 이거 하지 않고, 뭐 과도한 눈 화장, 콘택트 렌즈를 웬만하면
좀 안 끼는 게 좋지 않나. 콘택트 렌즈의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들도 뭐 미용이라든지 이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다 마찬가지지만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소아 어린 아이들은 시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좀 써줘야 된다.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기적인 검진이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검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40세 이상 이제 중년의 나이가 오면 그때는 1년에 뭐 한 번, 최소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고 60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질환이 많이 옵니다. 뭐 녹내장, 뭐 백내장 등등 해서 저도 이렇게 뭐 아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 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등등 병들이 합병증이 이렇게 뭐 눈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2번째 시간에 여러분 건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얘기를 드렸고요. 제 경험으로 눈이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정보든 판단이든 우선 눈이 보여야 그런 판단이 1차적으로 뇌에다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삶의 지혜. 오늘 이 시간은 1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과의 교류, 어떻게 하면 좋은 교류를 할 수 있을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 평소에 잘하라. 평소에. 세 번째, 이 식대 먼저 계산하라. 네 번째, 표현을 빠르게 하라. 그 다음 5번째,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화끈하게 해라.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평가를 하지 말라. 지금 힘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뭐 무시하고, 지금 보이는 게 우습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대하고 이러지는 말라. 자, 힘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뭐, 100번이라도 도와줘라. 자,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은, 경계를 하라. 참,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하는데, 때로는, 제가 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조심하라. 이 얘기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소에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 이렇게 바짝해서 필요에 의해서 잘하고 이러지 말고, 뭐 좋은 일이든 공덕이든 정말 평소에, 이렇게 작은 정을 쌓아 나가듯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진정, 원하지 않더라도 쌓아놨던 그 떡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세 번째, 밥값. 내가 먹는 밥값을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어줘라. 그러니까 남의 먹는 것도 내가 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라. 참, 이 얘기가 어쩌면 가슴에 와닿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좀 이렇게
일을 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밥값을 우선적으로 뭐 먼저 계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줄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체 다를 계산하기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는 날을 딱 정하고 있어요. 정해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그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 하나 여유가 된다면 뭐 내가 먹는 거는 당연히 내가 내어야 되고 다른 사람 것도 내어주어라. 참, 이 밥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참으로 인맥, 사람과의 이 관계를 참 교류를 잘 하는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주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표현. 자, 고마우면 고맙다고 바로 표현을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자연스럽게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요즘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제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시간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진심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도 또 다음 또 도움을 같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평가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더 좀 적극적으로 그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아유 마음속으로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깥 활동 중에서는 표현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체크는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마우면 고맙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이것 찌끔 저것 찌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뭐 내가 뭐 시간이든 내가 노동이든 재물이든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허지부지하게 뭐 내가 뭘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 제가 이렇게 오늘 갈 테니까 다음에 이렇게 좀 와주세요. 글쎄요. 그런 조건을 받게 되면 그죠. 아무래도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지고 아예 내가 안 가고 말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뭘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조건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조건 없이 다 모든 걸 던져줬을 때 분명히 돌아오는 뭐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가 없이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다섯 가지를 좀 지켜 가면서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교류를 한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 때 우리가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서 좀 더 밀접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4번째, 네 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형성,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험담.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 두 번째, 교류, 인적 교류를 좀 폭넓게 해야 한다. 세 번째, 논쟁을 자제하라. 네 번째, 공급, 뭐 직장을 다니는 회사의 경비, 이런 걸 전략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패션, 패션 열정이 아닌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관계 또 이렇게 공동체, 뭐 직장이든 조직이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이 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도 전달하는 것도 그 당사자가 없을 때는 굳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이렇게 있을 때 좋은 얘기, 선을 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의 얘기를 좋지 않게 이렇게 험담을 하고 전달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막 끼워 팔기 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남을 험담하면 나 역시도 누군가는 나를 험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는 뭐 좋게 하되 웬만하면 뭐 안 하는 게 좋죠. 좋고 서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만.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게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저 사람은 나의 얘기도 딴 데 가서 저렇게 할 것이다 해서 벽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적인 이런 교류, 혹시라도 뭐 직장을 다니면 아무래도 직장에서 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만 이렇게 인적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좁아지는. 그래서 바깥 뭐 사회 활동을 뭐 취미 활동이든 이렇게 따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교류를 좀 해야 된다. 뭐 종교적인 것도 좋고요, 취미 활동도 좋고 꼭 그 직장 안에 테두리만 묻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폭이 좁아지니까 좀 외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늘려가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논쟁을 좀 자제하라.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든 뭐 어떤 뭐 문학이든 뭐 역사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그 고정관념들이 막 바뀌어 있다면 남의 얘기, 주장을 그냥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 내 주장이 맞을 때도 있고요, 틀릴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논쟁은 자제를 해요. 자제. 그래서 이렇게 뭐 논쟁이 자기 고집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싸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일반 사회 또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랬는데 서로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언쟁 자체가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그죠? 적정선에서 이렇게 멈춰야 된다. 그래야 뭐 싸움으로 가져야 되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까지 비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필요한 논쟁은 자제를 하는 게 좋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 이제 공동체 생활 중에 뭐 단체도 있고, 근데 직장 생활 그러다 보면 공급 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 뭐 우리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지급받기도 하고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아껴 써야 된다. 내 돈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무리하게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공급, 회사 경비를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 패션, 의상, 옷.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들, 보면, 멋지게 차려입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가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으면, 상당히 이렇게,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이렇게, 의류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코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갖춰 있고, 단정히 있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입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관계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외모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옷이라도 좀 깔끔하게 잘 하고, 또 여성분들은 보니까 리폼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고쳐 입고, 리본을 달고,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패션을 싫어하고,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가는 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44번째 이 시간은, 인간관계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노력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나가는, 결국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야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닌, 함께, 인정을 받고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4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맥 쌓기, 그리고 인맥 관계,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면 좋을까 하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경조사를 잘 챙겨라. 세 번째, 인사를 잘 하라. 자, 네 번째, 자아성찰. 5번째, 내 친구를 잘 챙겨라. 자, 오늘 이렇게 5가지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인맥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느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에도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회사 조직이든 어떤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딱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남이 얘기하는 거, 기획이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하고 대놓고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 좀 다 들어보고 나중에 팀원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언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 비판을 해서 다음 아이디어를 아예 내지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자칭 본인이 이제 똑똑하다. 본인의 기획이 모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지만 그건 좀 오버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맥이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획이 선택이 되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
봐주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조사를 잘 챙겨야 된다. 다른 사람의 뭐 기쁘니 그리고 슬프니 이 경조사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조의금이라도 이런 건 뭐 형편이 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내 형편대로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인맥을 또 쌓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기쁠 때도 좋지만 특히 슬플 때, 조사 때 챙겨주신 그런 사람들의 감사 또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사를 잘 챙겨라. 자,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만 억지로 하지는 말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사를 잘 하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요즘은 청소하시는 분, 요즘은 청소라고 미화라고 그러죠. 미화하시는 분, 그 다음에 경비 아저씨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수위 아저씨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인사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습니다. 뭐 지위에 높낮이를 떠나서 정말 먼저 인사하고 이런 분들 특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 잘하는 것 이것만 하나 잘해도 인맥을 쌓고 사람의 관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이 될 겁니다. 노력을 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사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또 물론 이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잘 수유 아저씨든 우리 위와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 잘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때로는 부족한 게 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먼저 인사하는 게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타이밍을 놓치고 이럴 때는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말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진짜 침묵이 흐르면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인사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더라 하는 게 경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자아성찰. 나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사람의 인맥을 쌓는 데 있어서 나의 문제가 혹이라도 뭐가 있을까 하는 이런 반성의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자칫 나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다 보면 오버할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너무 업이 돼도 안 되지만 너무 소극적이어도 인맥 관계라든지 사람을 만나면서 형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인맥을 막 찾아 헤매다가 정말 내 소중한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을 놓칠 수가 있다. 물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챙기는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짜 필요한 중요한 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활용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더라. 살다 보니까요.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이 친구는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 이해하겠지. 회사 생활이 바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이러다가 횟수를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이러니까 그냥 멀어져 버려. 그런 데다가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더 멀어져 버려.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진짜 남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맥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말 내 친구들을 오늘 새로이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45번째 인맥,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